벌판으로 달려가자. 젊음의 태양을 마시자. Today on K-Poppin', we have a special guest for our special stage. It's an honor to have the little big man who paved the way for diversity in music genres here in Korea, Mr. Kim Soo-chul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 와, 큰절하고 싶네요. 아유, 같이 맞절. 맞절. 자, 선생님 일단은 인사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수철입니다. 아리랑 라디오는 첫 출연이에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너무 영광이에요. 네, 우리 저 TV는 제가 공연 몇 번 했는데 네네네네. 오늘 첫 출연 좀 설레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Okay, so he says that it's his first time ever being on Arirang Radio. He's been on TV a few times, doing some performances here and there, but it's an honor for him to be here on radio for the very first time, and I'm also very honored to have him here too. So we're going to get to know him a little bit more. 사실 선생님을 모시고 한 3시간을 얘기를 해야 그래도 반에 반도 못 걸칠 것 같은데 오늘은 사실 청취자분들이 선생님의 그 음악은 그때 그 시절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해서 네. 일단 오늘 나오신 이유는 네. 제가 맞게 본 건지 네. 33년 3년 만에 앨범이 나왔어요. 네, 가요 앨범. 그러니까요. 가요 앨범. 그러니까 가요 이거를 앨범. 가요 앨범이 가요 33년 만에 네. 나왔고 그동안 계속 바쁘셨잖아요. 네, 그동안은 다른 음악, 국악 현대화 음악, 뭐 클래식, 뉴에이지, 무용음악, 영화음악, 국가행사 음악 이런 것들 하느라고 33년 지났어요. 아이고 많이 지났네. Okay, so I was trying to fact check with him. So you released your first K-pop album, so Kaio album, for the first time in 33 years. And he was like, yeah, so I was busy doing other things. So I was doing kugak, I was doing film music, I was doing like new age, I was doing this and that. And he was doing so many different genres that 33 years passed. And so he was just like, I need to release some music. 사실 오늘 그 얘기도 진짜 꼭 하고 싶었는데 처음 데뷔하셨을 때부터 사실 한 장르라고 볼 수 없고 정말 한 장르를 굳이 꼽자면 정말 김수철이라는 장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센스 있다. 왜냐면 음악을 들으면 사실 이거는 락이다 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는 폴크다 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건 무조건 대중음악이다 라고 할 수도 없는 정말 딱 선생님만의 색깔이거든요. 네. 제가 그 장르를 좀 넘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락으로 시작했다가 국악을 시작했다가 영화음악 했다가 여러분 아시는 뭐 88 올림픽 음악, 월드컵 개막식 음악 했다가 무용음악, 그도 한국 무용음악 했다가 현대 무용음악 했다가 드라마 음악 했다가 뭐 이렇게 장르를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So I was saying that when it comes to his genres, because he's been working on so many different things. When he first started his career, it was like rock. But I'm keep saying that he's his own genre because he always likes to mix things and do something new. He's done kugak, rock, film music. He was making music for the 1988 Olympics. He was doing World Cup songs. He was doing, like modern dance songs. So he's been going all over the place with music. 근데 정말 천재 아니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33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물론 요즘 MBTI가 유행인데 혹시 선생님 MBTI 뭔지 아세요? 모르는 뭐예요 이거? 혈액형 맞추는 거 그런 거. 맞아요. 약간 혈액형 맞추는 건데. 성격 맞추는 거. 맞아요. 하다가 너무 오래 걸려. 한 1분이면 하다가 관두장을 안 했어요. 맞아요. 그거 질문이 좀 많죠? 질문이 많아요. 자, 그러면 제가 대충 한번 짜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작업을 하실 때 좀 즉흥적으로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계획을 짜놓고 하셔야 좀 편하세요? 그건 즉흥적이야. 즉흥적이야? 즉흥적. 오케이. 자, 감정적인 걸 봤을 때요. 만약에 친구분이 전화 왔어요. 그래서 나 사고 났어. 어떡해? 그러면 좀 공감을 하세요? 아니면 뭐 보험사 불렀어? 뭐 병원은? 뭐 이런 식으로 가시나요? 아니면 좀 야 어떡해? 이러시는 스타일인가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하고 달려가. 자, F. 자, 그러면 상상력이 좀 구름을 보시면 하늘이 너무 예뻐요. 그러면 구름을 보시면 와 너무 예쁘다라고 생각을 드시나요? 아니면 그냥 오늘이 맑네? 약간 이러신 스타일인가요? 너무 이쁘다. 구름이.
Okay. And 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집에 혼자 계시는 거 좋아하세요? 둘 다 좋아하는데. 아, 그러면 직업상 주로 집에 혼자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을 만나고 집에 들어오시면 좀 기가 빨려서 들어온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충전이 돼서 들어온다고 생각이 드세요? 뭐 그걸 잘 모르겠는데. 그럼 반반이겠다. 그럼 반반. 제가 봤을 때는 반반. ENFP요. 예. 뭐야?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ENFP예요. ENFP. 예, ENFP. 특징이 뭐예요? ENFP는 E는 좀 외형적으로 좀 적극적이고 사람 좋아하고 N은 이제 구름이나 이런 거 볼 때는 와 너무 예쁘다 좀 약간 상상력을 좀 자극하는 그리고 F는 감정이 좀 풍부해요. 그래서 막 영화 볼 때나 잘 울기도 하고 친구가 막 나 힘들어 이러면 어떻게 내가 막 위로해줄게 이러는 성격이 태양이고요. 그리고 P는 좀 즉흥적이고요. 다 맞는데 사람 좋아. 근데 제 직업 제가 작곡을 주로 많이 하니까 사람을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그래. 그 취미가 없어요 저는. 취미가 없다고요. 그러면 그냥 주로 집에 혼자 있어. 그럼 I 또는 E일 수 아니면 그러니까 일적일 때만 E 그리고 I일 수도 있어요. 그 고기만 좀 고쳐줘. 맨 앞에 것만. 그럼 INFP. INFP. 예, Okay. So I was just trying to give him his MBTI and I was trying to explain everything. So apparently coming to the conclusion of it, we'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he's an INFP. He's trying to memorize it for today if he's going to go out. He wanted to try to do it during the test, but there was so many questions. So I was trying to explain different situations for him to find out INFP is his MBTI. 이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INFP. 그걸 왜 했대? 요즘 물어봐요. 물어보면 나 INFP 이렇게 하라고 네, 맞아요. 알았어. Okay, yeah. I was like, if you memorize it, it'll be fine. It's like, why do I have to memorize this? Because people's going to ask you. It's like, okay. People are going to ask me, that's fine. Okay, so moving on, because we do want to talk about music. 작곡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싱어송라이터 분들이나 모든 작곡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질문 꼭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아티스트마다 그 곡 작업 방식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막 출근형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정말 9 to 5이라고 생각을 해서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장비 앞에 앉아서 나는 오늘 무조건 한 곡을 뽑아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영감 받을 때까지는 장비 근처 가지도 않고 악기 근처도 가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고, 하루 종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흥얼거리고 막 하다가 메모를 하면서 나중에 날 잡아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유형들이 있고, 선생님 좀 어떠세요? 곡 작업이나 이런 거는? 저는 장비가 필요 없어. 저는. 그럼 악기 저는 악보를 그려요. 작곡을. 요즘은 다 장비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상상력이 아이디어적이 되거든. 네. 생각을. 네. 그러니까 연필을 깎고. 그러면서 구상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매일 그냥 몇 시간씩 앉아서 그리세요? 아니면 떠올릴 때마다? 네, 방법은 그건데 하루의 일과 중에 이렇게 만나도 속으로 멜로디 내가 느낌을 좋으면 멜로디 떠오르면 외워서 집에 가서 정리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작곡을 해야지. 그럴 경우는 영화막 데모 받았든지 드라마 받았든지 무용 받았든지 오더 받았을 때는 그러고 그건 약속이니까. 그렇죠. 제 개인적인 작곡은 아무 때나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정리. Okay, so he writes his own sheet music. So it's not like he sits down in front of a computer all day and tries to do things. He thinks of a melody and then he'll go home and organize it onto his own sheet music. But the only time that he'll sit himself down and okay, I need to work is if he gets the order to. So if a film calls him to work with him or dramas or anything that's when he'll be like, okay, I have a deadline. I need to sit down and I need to start pumping stuff out like this. So I need to see when it comes to projects that come in for you, especially for films and for dramas, how is that process kind of go from? 사실 지금까지 K-pop 팬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많은 아티스트분들은 거의 본인 음악 작업 얘기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이제 영화 얘기랑 드라마 얘기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왠지 작업 시스템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음악을 내고 싶어서 내가 작업을 한 곡을 내는 게 대부분이라면 선생님은 어찌됐든
러브콜을 받아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화가 만약에 제이가 들어오신다면 그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영화 오면 대본이 오잖아요. 오케이. 대본이 오면 그 대본 내용을 감독이랑 똑같이 파악해. 그래서 대본에 A 주인공 테마, B 주인공 테마, A와 B가 만났을 때의 테마, 그 다음에 A와 B가 갈등 때렸을 때의 테마, 사랑했을 때의 테마를 다 잡고 가는 거 이렇게. 근데 뭐 TV의 인터뷰나 이런 거 보면 네. 많은 이제 감독님들이 네. 세이가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하고 싶고 좀 그려낸 그림들을 좀 네. 작곡하시는 분들한테 좀 의뢰를 할 때 나 이런 분위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해요. 해요. 그러니까 대본은 내용이잖아. 그쵸. 근데 그림은 안 나왔잖아. 그쵸. 내용 보고 작곡하고 오케이.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감독이 이런 식이었으면 좋겠다면 편곡을 다시. 알았다. 그 작곡 다음에 편곡. 옷 입히는 거는 그쵸. 그 감독에 맞게 해줘. 편곡을. 그럼 무조건 선생님은 이제 먼저 곡이 나와서 편곡은 좀 나중에 그림 보고. 그림 보고. 네. 원래 그게 정석이야. 원래 노래도 가사가 나오고 가사에 따른 멜로디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편곡이 나와. 이게 정석이야. 그쵸. 왜냐면 가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먼저 분위기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바꾸면 많잖아요. 그 왜냐면 요즘은 보는 음악이라 그래. 그쵸. 예, 맞아요. 요즘은 듣는 음악이 아니라 보는 음악이라 그게 가능하고. 맞아요. 움직임의 음이니까. 그쵸. 그 틀리죠. 저처럼 이렇게 한 뭐 4, 50년 작곡한 사람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다르니까 요즘 대중음악의 흐름은 보는 음악이라 작곡도 먼저 해놓고 편곡 먼저 해놓고 거기에 맞추고 네. 거기에 가사 쓰고 이런다고요. 맞아요. 그 노프라블럼. 그 유행이니까. 아. 이 유행이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네네. 지금은 그게 특징이야. Oh, Yeah. okay. So when it comes to scripts for him, so he'll get a script. So if let's say he's going to be working on a film, he'll get a script, and then he'll start to think about part A. So he'll think of like the male lead, and then he'll think about the female lead, and then he'll think of theme songs for them, and then he'll think about when the male lead meets the female lead, like what their song theme is going to be, and then like if there is any turbulence in the relationship, then he's going to be making a song for them too. And I was like, well, I've heard rumors that sometimes the directors have a lot of say in what kind of music they want for their songs. It's like, well, for the script, it's like the first rough draft. And then when the picture starts to come out, he'll meet up with the directors and then they'll start to rearrange the song after the backbone is in. And he's saying that he's been working on music for so long that normally it's the lyrics, music, and then the rearrangement, even though these days it's kind of been changed into how people create music. It's probably because just the trend right now is so fast forward. 요즘 음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하면서 깨달았던 점은 제가 활동했을 때에 비해서는 활동 기간이 정말 많이 짧아졌어요. 더 짧아졌지. 네, 제가 활동했을 때만 해도 한 앨범을 내고 그래도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를 3곡에서 2곡을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속 약간 컴백이라는 개념보다는 오버랩 느낌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한 앨범을 했다면 요즘은 한 2주 활동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선생님이 한창 이제 음악 방송을 하실 때는 한 곡을 평균적으로 얼마나 활동하셨어요? 한 1, 2년 가지고 한국 히트하면. 그리고 뭐라 그러지? 그 정서가 틀려져서 그러는데 그때는 듣는 음악이라 사람들이 많이 감상을 해. 보는 것보다는 집에 가서도 이렇게 듣기도 하고. 그렇죠. 요즘은 움직임을 보면서 같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근데 짧지. 그때도 음악 방송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이게 춤보다는 그렇죠. 그냥 듣는 음악을 더 네. 애호했어요. 그때. 혹시 그러면 그때 음악 방송을 한번 가시면 네. 드라이 리허설하고 카메라 리허설하고 생방송이 똑같이 네. 진행이 됐던가요? 네, 그런데 그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저 오전에는 음향 체크하고 네. 오후에는 의상 체크하고 그쵸? 그다음 본방 들어가죠. 그 사이에는 다른 스케줄 안 하셨어요? 못 해요. 오. 나는 왔다 갔다. 지금 보이는 음악은 요즘 유행 음악은 네네네. 음악을 틀어놓고 마치 이게 하잖아. 그쵸. 우리는 라이브잖아. 그쵸. 그거 다르지. 그쵸. 딴 데 갈 수가 없죠. 네. 시간이 안 맞아. 그쵸. 네, 리허설을 또 갑자기 1시간 바뀌. 그러니까 같은 건물에 만약에 라디오국이 있다면 라디오 정도는 하나 할 수 있지만, 네, 다른 데는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글쎄 그게 이제 정서가 틀려진 건데. 네.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잖아. 그러니까 음악을 틀잖아. 라이브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 대신에 이제 아무래도 보는 음악은 듣는 음악보다는 기간이 짧죠. 금방 지치지. 이렇게 똑같은 동작을 계속 보니까. 그렇죠. Okay. So back in the day, because I've noticed that when I do interviews with our idols, even when I was doing promotions, we took one album and we took about 2 to 3 songs for about a year and a half for promotions. For them, if one song did well, they would promote for at least 1 year to 2 years. And even though they did have music programs back then, it was still a lot more towards musicians, where they had actual instruments that they had to play. And so it was the same thing, dry rehearsal first, and then they would do camera rehearsal, and then they would do the actual live show. And I was asking, would you guys do a lot of things in between? They're like, they couldn't, because they had instruments. So they wouldn't be able to lug all their instruments on and then go to another place and then turn around and come back. So they pretty much were stuck there all day. And I think there was a lot less music shows. And 혹시 한창 활동하셨을 때 만약에 컴백하시고 음악 방송을 가신다면 일주일에 음악 방송 횟수는 몇 번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하루에 한 6-7번 했던 것 같은데 라이브야. 우리는 또 리스크가 아니에요. 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라이브야. 비오리라 비오리라고 지쳐 나중에. 그러니까 그 공중파에서 요즘 뭐 인기가요 이렇게 있듯이 그때는 그러니까 3, 4? 네, 공중파 3개 있잖아요. 네. 그럼 라디오하고 TV하고 섞어서 하루에 한 6-7개 해. 오케이. 다 라이브야. So yeah, he was doing 100% live back probably 6-7 times a day. He was saying that it was really hard to do live all day long, especially with the instruments. But the music shows were the major broadcasts that they have, but I don't think it was as much as we do have now, because pretty much these days, if you go through all of the broadcasts, it's pretty much an entire full week of things. But he said that he could do radio and a lot of other things as well. We're going to get to know him just a little bit more and his music, but we do have to talk a little bit about the album that just came out. We are still in the second hour of K-pop in here on Arirang Radio. We have the legendary Mr. Kim Soo-chul in the studio as we get to know a little bit about his career, and we're getting a lot of questions coming in at the moment. 지금 실시간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선생님 지금 악기 다룰 줄 아는 게 뭐예요? 악기 난 평생에 이렇게 영어 속에 듣기 평가하고 계시는 거 맞죠? 이것만 들려 그냥. 악기 드럼, 베이스 기타, 건반, 기타, 뭐 타악기를 또 치면 뭐 그정 밴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는 좀 다를 수 있어 조금씩. 그냥 관심이 많으셔서 이것저것 해보신 거예요? 아니면 대학교 때 이제 편곡 때문에 악기 특성을 알아야 돼가지고 네, 그때 따로 연습했어요 제가 드럼 연습 대학교 때. Okay, so he can play the drums, Aaron. He can play the bass. He can play the guitar, and also he can play the piano. But pretty much with any like basic band setup, he can dabble into a little bit. And I was like, why do you know how to play all these instruments? And he was like, in college, because he had to learn how to rearrange and kind of learn what each instrument could do, so he could learn how to do that. He knows how to play just a little bit of little things here and there. Now, with the accomplishments that you've done, 사실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이 많잖아요. 지금 45년 동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이것저것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네, 애니메이션. 네, 애니메이션 중에 1990년인가 나라라 스포드라고 치키치키 차카차카하는 그 곡이 아주 빅히트를 해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음악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노래. 이 노래를 알고 선생님 노래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거진 다 모르셔요. 이 노래는 아는데. 자, 여러분 이제 아셨죠? 이 노래가 선생님 거예요. 예, 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아무래도 이제 만화이려면 좀 캐치해야 되고 좀 약간 훅이 좀 확 들어와야 되고. 아니 그때 이제 KBS와 허영만 만화 작가 선생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음악 좀 만들어달라. 이제 이 안에 모든 음악을 제가 작사 작곡 편곡했는데
손오공 테마가 있고 네. 저팔계 테마가 네, 그쵸, 있고 네. 차오종 테마가 있죠. 네. 그중에 손오공 테마야. 네, 맞아요. 손오공 자충우돌함이지만 정직한 애거든. 네. 그러니까 정직한 눈으로 본 세상을 그린 거예요. 근데 치키치키는 우리가 이제 매일 하는 게 뭐야? 양치질이잖아. 그쵸. 아침 저녁으로. 네. 또 칫솔질하면서 나는 의성어를 가사화한 거예요. 그래서 치키치키 차카차카 이거 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치카치카 하는 건 다 표절이야. 제 음악 듣고 저작권에 걸리니까 치카 치코 치 이렇게 바꾼 거야 이 사람들이. 근데 이게 이제 히트 쳐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노래가 됐습니다. Wow. Okay, so I was saying that a lot of people know this song, but they don't know that it's Mr. Kyunsitar's track. And so I was just telling everybody, like, now you know. But I was asking how this song came up because, you know, when it comes to songs like this, like they have to be catchy and stuff like that. And so he was saying that when it came to sitting down and actually doing the soundtrack for him, they approached him with it, and he was trying to think of like the theme songs for each of the characters, and this is for the main character. And he says that he got the idea of, in Korea we say tika tika for brushing your teeth, so he kind of got that inspiration for it. That's how he came up with the start of it. And so yeah, afterwards people started using it, and he, of course, copyright issues, and so now they started to change how they say it. But yeah, that was kind of where he got the idea from to make it come out. 그러면 지금까지 작곡하셨던 곡 중에 네. 제일 빨리 탄생된 곡이 뭔지 기억나세요? 제일 짧은 거는 젊은 그대. 젊은 그대라는 노래 알아요? 알죠. 젊은 그대 잠 깨워라. 그 가사는 안양자 극작가 선생님이 쓰셨는데 네. 그 가사를 읽으면서 작곡했어요. 거칠은 벌판으로. 그래서 그게 3분 30초인가 그런데 3분 정도에 끝냈어. 그 왜냐면 왜 가능하냐면 1절 2절 반복이잖아. 그죠. 반복이기 때문에 3분에 끝날 수 있는 거야. 읽으면서 그냥 작곡해서 딱 그래서 보낸 게 그 노래야. 그게 제일 빨리 작곡한 거야. 그때 그때는 어리기도 하고 지금 그때 어려서 그게 제일 빨리 한 거야. Okay, so 젊은 그대, the song that's coming out right now, there was the lyrics were already out for this, and so he was looking at the lyrics, and the song is about 3 minutes 30 seconds, and he says that the reason why he was able to write this in 3 minutes is because obviously, you know, the verses repeat themselves. But yeah, he literally just kind of sat down, had his guitar, he was literally reading the lyrics as he was creating the track, and that's how it was able to come to be. So that was the shortest time he was able to create a song, which was 3 minutes for a 3 minute 30 second song. That's so amazing. 와우. 그러면 지금 올림픽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올림픽 얘기도 하셨는데 네. 올림픽 노래는 어떻게 하게 돼요? 올림픽은 노래가 아니고 저는 올림픽 전야제 개막식 폐막식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에 폐막식의 모든 전야제의 모든 음악을 작곡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짧게가 아니고 한 30분짜리야. 이 안에 우리나라 문화, 세계의 문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문화가 만났을 때 테마, 이것저것 테마가 쭉 스토리가 전개되는. 네. 거기서 뭐 현대무용도 나오고 우리 것도 보여주고 하는 네. 그러니까 가요 장르가 아니고 뭐 클래식일 수도 있고 국악일 수도 있고 뉴에이지일 수도 있고 네. 섞어서 나오는 거죠. 네. 이거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모르죠 저도. 내가 갑자기 그 전에 1980년 우리나라 국제 대회 하는 거가 1980년 86 아시안 게임이야. 맞아요. 근데 거기서 정부의 나라에서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거기 작곡해 달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KBS의 대하 드라마가 유행했는데 네. 거기에 노다지라고 있어요. 굉장히 비기트 친. 거기에 테마 음악을 제가 잡고 있는데 그 중에 아쟁곡이 있었어. 우리 국악기에. 네. 아마 그 음악 듣고 저를 추천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Okay. So he says that I was asking how did he get a chance to do he didn't like make a theme song for the 88 Olympics. He literally created all the music, like the background music for like the 30-minute piece for the Olympics in 88. The first big sports event was 86 for the Asian Games, and he doesn't know how
how he got asked to do it, but he feels that he was doing a drama at the time for KBS, and he made a theme song, and it was pretty popular at the time, and so he feels that somebody in there probably recommended him, and so that's why he got asked by the government to actually do that for the Olympics. So he was honored to do that as well. When it comes to the songs that you create, because there's so many different genres, how do you know how to jump into it? 사실 지금까지 하셨던 장르들이 너무 많잖아요. 국악도 하셨고 했으니까. 근데 사실 한 장르에서 놀아도 힘든데 네. 좀 다양한 장르에 관심도 많으시지만 마스터를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오래 한 거죠. 공부해야 돼. 사실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공부해야 돼. 그럼 다른 그쪽 장르의 아티스트 분들을 좀 많이 들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진짜 그러니까 곡 그 책 속으로 좀 알아보신 건가요? 어떤 책은 곡? 아니고 클래식. 제가 국악은 배웠고 오케이. 서양 음악은 다 독학한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식은 들어서 분석하고 대중음악 안에는 뭐 재즈, 락, 발라드 있잖아요. 그거 다 따로 공부하고 국악도 악기가 여러 개 있잖아. 가야금, 장구, 뭐 장단 같으면 중부장단, 호남장단, 영남장단 다 배웠어요. 그거. 몽창. 제가 봤을 때 선생님 취미는 음악이네요. 아니, 제가 봤을 때 취미가 그냥 음악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배움 맞네. 네. 아니 나 그거 재밌어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호기심이. 이거 궁금하니까 궁금한 건 못 참으신 거고. 맞아요. 그래서 그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겠고 알아보는 김에 배우시는 거고. 맞아요. 그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I think I found his hobby because he's like, I don't have any hobbies. I was like, no, I think learning about music is his hobby because he seems to be naturally curious in things. So for kugak, he learned kugak. So he was very curious in it. All the different instruments for kugak is something that he's found so intriguing. So he's all trying to learn it. With classical music as well, he's trying to, dissect it whenever he listens to it. Same with jazz, same with rock, whatever he did. So I think that he was just very curious, and that's kind of where he's been able to broaden his horizons too. With the amount of songs that you've released, do you know how many you have written up until now?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 곡뿐만 아니라 같이 작업한 곡들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저작권 등록 몇 곡인지 정확히 아세요? 저작권이요? 네. 본인 곡 모르는데. 안돼. 왜냐면 많은 아티스트 분들 중에서는 막 200 몇 개, 막 300 몇 개 이렇게 되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그걸 외우고 있지 않고. 근데 그 다른 분하고 틀린 게 가요 있고, 그죠? 그러니까 국악 있고 다 달라. 네. 그리고 몇 곡인지 난 몰라. 나는 거기 관심이 없어. 대략 지금까지 그래도 어쨌든 작업을 하셨잖아요. 대략 45년 동안 지금까지 내셨던 다양한 장르 속에서 45년 동안 미발표곡은 한 2,000곡이 넘고요. 발표 안 된 게야. 근데 하여튼 저작권 대표는 1,000여 곡 정도는 등록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적어도. 예. 그러니까 좀 봐. 지금 가요를 33년 만에 냈잖아요. 그러니까 33년 동안 돈 안 되는 음악만 잔뜩 한 거예요. 그게. 근데 국악도 있고 클래식도 있고 모두 있고요. 여러분 우리 국악 막 뭐 이나치님 다 들었잖아요. 그거 제가 효시야. 최초로 한 거야. 우리 국악을 대중음악과 함께 국악을 클래식과 한 장르는 제가 최초야. 그건 음반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 국립국악원에 기록돼 있어. 그러니까 돈이 됐겠어요? 안 됐잖아. 안 되고 걔네들이 그러고 나는 실험만 하고 발표하면 그 다음 날 꼭 비슷한 거 나와 그냥 그대로 그냥. 그거를 33년 한 거예요. 네, 열정이 많으셔서 그래요. 뭘 열정 갖고 다 망한 거예요. 서편제 하나 돈 벌었고 서편제. 서편제도 하셨군요. 영화 서편제 그 제가 한 거예요. 그 돈 많이 100만 장 넘었으니까. 네. 그 다음에 다 망했어 또. 다 제가 한 건데. 오늘 얘기하면 되네요. 자,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Okay, so he feels that songs that haven't been released probably are about 2,000 plus. He feels that in Kumka right now probably at least 1,000, but he's not keeping track. And that's not just in like
like Kyle, not like just K-pop. We're talking about like different genres as well, and 국악 and whatnot. And he was kind of exaggerating on the fact that he's been doing 국악 for so long. So for the past 33 years, since he hasn't been able to do mainstream music, he's the first one that would able to bring 국악 into to classical and 국악 into mainstream music as well. He's even in the official 국악 academy there, but he feels that it just never really kind of paid a bigger paycheck when it came to all the things that he's done. 그러면 사실 많은 장르를 하셨는데 혹시 좀 콜라보레이션 해보고 싶은 아티스트 분 있을까요? 콜라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은 제가 사실은 우리 국악을 현대화한 음악으로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가 한 개도 없거든요. 네. 사실은 전통 문화는 있어요. 근데 전통 문화는 다른 나라도 다 있잖아. 그렇죠. 우리 것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현대화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려고 한 거고 그러다 보니 33년이 확 지나간 거고 콜라보한 거는 앞으로는 좀 약간 대중적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또 작년에 국악 이끄는 동서양 백인조 오케스트라는 세계 최초인데 네네네네. 그때 이제 우리 양희은 누나, 성시경, 이적, 백지영, 화사 이런 친구들이 게스트로 왔어요. 네네네네. 또 내 친구들 나머지 또 안 부르는데 윤종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윤도현, 뭐 이렇게 김현철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긴 하려고 그러는데 좀 이따 아이디어는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일단 생각만 해야지. 해놓고 네. 이제 아직은 계획은 없다. 저는 오케이. 듣는 음악 보는 Okay. 음악보다 듣는 음악. So he did do a 100 member orchestra collaboration last year, and we had a lot of big names like 성시경, 백지영, like Hwasa, and a lot of other artists that were there. Yang In was there too, and many more. And he wants to do more with more of his like friends, like more of his era type of artist as well. But right now it's just an idea. He hasn't really gotten a chance to actually put it into effect. All right, we have the very legendary Kim Soo-ter in the studio with us for today. Oh, time is running out too fast. 시간이 너무 없어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오늘 한 3시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This is a good question.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네. 어떤 아티스트 분들은 이제 데뷔 때쯤에 나왔던 음악을 다시 듣거나 그러면 좀 오글거리거나 좀 이거를 좀 다시 하고 싶다 할 때가 있거든요. 네. 혹시 선생님은 초반에 내셨던 음악들을 좀 다시 가서 좀 다시 녹음을 하거나 없어요? 거기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일기야 일기. 그때 나의 추억. 뭐 다시 고쳐. 오지도 않을 거를. Okay, so Aaron, he says that when it comes to his older stuff, he is not embarrassed about it. It's kind of like a diary. It's kind of capturing the essence of him in that era. If there's a few mistakes, whatever, and it's him. And actually during the song break, he was telling me that he was doing all of the recording in his home, even the guitar and everything for the song we just listened to in his home. He was working on it, and that was it. When it comes to your life experience in general, is there any advice you would like to give to artists or anybody, any of the listeners? 사실 지금 실시간 질문 중에 네. 좀 그냥 좀 인생의 노하우나 좀 사시면서 좀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조언 있을까요? 없죠. 뭐 그런 게 있어. 그냥 근데 오늘을 열심히 살고 저는 어제 얘기를 안 해. 과거 얘기를. Okay. 오늘 열심히 살고 오케이. 오늘 열심히 살면 내일이 뭔가 보일 것이다. 근데 오늘 힘든 거는 힘들 수 있어요. 네. 공짜가 또 없듯이 세상은. 근데 오늘의 힘듦을 잘 견디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오리라 보고 그건 인생이 있거나 없거나 각자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Okay, so yeah, he says he doesn't really dwell in the past. He's always looking forward, and he feels like, yeah, there might be some hardships now, but there's always going to be a better tomorrow. So he's always looking forward and looking into the future. So if anybody you need that advice, then that would be something that you could take. Speaking of advice, if anybody feels inspired to start music after listening to your interview for today, do you think there's an age limit on it? 사실 오늘 선생님의 인터뷰를 내용을 들어보면 음악에 대한 열정이 많으시고 궁금한 것도 많으셔서 많이 배우신 거잖아요, 지금까지 좀 자연 장르에서. 근데 만약에 오늘 인터뷰를 듣고 어떤 청취자분이 나도 나이 상관없이 지금 다시 음악을 한번 할까 하고 뭐 악기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덥석 그냥 배우고 싶다고 하면 조언.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걸 좋아하고 있나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하세요. 좋아하는 걸 하면 그러니까 후회나 이런 게 없다니까요. 좋아하는 거 사랑하면 아픔이 따르듯이 좀 고통스럽지만 자기가 좋아하면 그냥 좋아하는 걸로 가면 돼요. 그쵸. 근데 거기 좀 약간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견딜 수 있어요. Okay.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이미 내가 이걸 좋아하고 있나를 먼저 묻는 게 나은 것 같아. Okay, so always ask yourself, regardless of things, even if you wanted to do music or whatever, question yourself if you really like it. If it's something that interests you and if it's making you really excited, then keep doing it because even if there's going to be any hardships within it, you really love what you're doing or you're trying to get into. So that's going to be your driving force to keep going for it and trying to find what you like first. So that can be with music, that can be with anything in general. The summer is starting to wind down. 여름은 아직 많이 덥기는 하지만 벌써 이제 달력을 보니까 뭐 입추도 곧 오고 뭐 말복도 오고 이러는데 이제 나머지 2024의 계획은 있을까요? 사실 33년 만에 음반도 내셨는데. 이제 당분간은 이 가요 앨범을 홍보하려고요. 네. 홍보하는데 주력하려고 그래요. 들어주세요. Okay, so he says that because it is his first album in 33 years, he is going to be focusing on just doing promotions for the album. So don't forget to stream the music as much as possible and show as much love to it as possible. So, 그럼 공연이나 공연은 뭐 계획은 없는데 여름 지나고 MZ 세대를 위한 그러니까 홍대 앞에서 소중국장에서 소통하기 위해서 공연할 계획은 있어요. 그 다음에 파주에서 하는 경기 인디 페스티벌 거기에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제20회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에 출연 연주회예요. 지금 생각나는 거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뭐 기억이 안 나. Okay, he's saying that he doesn't have particular performances in store like a concert, but he is going to have kind of like a talk concert for some of the younger fans in Hongdae coming up. Also, he's going to be at the Gyeonggi Indie Fest to perform as well. And he's also been invited to the Cheche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So he's also going to be being seen there and doing some performances there if he can as well.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저희 슬슬 인사할 시간이 돼가고 있기는 하는데 선생님 오늘 아리랑 라디오 처음 나오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나도 좋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딱 씨가 너무 진행을 잘하셔갖고 제가 나가면서 우리 저 부장님 팀장님께 개런티 좀 올려달라고 그럴게. 좀 올려줘야 돼. 이렇게 지금 잘하는데. 잠깐만 지금 뒤에 얼굴들 보니까 마침 두 분이 나가셨네요? 예? 아니 마침? 걱정하지 마. 제가 사무실 제가 만나 뵙고 얘기를 저희 하고 팀 전체 너무 진행이 쾌청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편하게 잘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뭐 연말에 무슨 뭐 이렇게 특집이나 이런 거 하면 제 연주 부탁하면 오실 건가요? 제가 일부러 방송에다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아니 그때 내가 작곡하면 못 나오거든. 작곡 안 하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나올게요. 오케이. 밴드로 할 때 있나 여기? 뭐 대충 세팅해 드릴게요. 여기서? 네. 여기선 하여튼 해보자고. 이게 뭘? Okay, so he was saying that he had a blast today. He wants to try to up my income because he feels that I need to be given a bonus. So I was kind of teasing that for the whole team. I'm very humbled by the act though. And he says that if I was asking if he wanted to come back, if he could play for us for like a special, he's like, I'll think about it. If we can fit a band in here, he says he'll do it. We do have to say goodbye, and our last track for today is going to be 휙.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